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디지털 철빈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 이온큐에 대한 분석도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온큐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린 뒤에 디지털 철빈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큐만 보러 오신 분들은 이온큐 부분만 체크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지만 디지털 철빈 또한 투자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신다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미래 전망이 좋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들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재무지표 속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전부 기대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가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펀더멘털이 확립될 때까지, 시장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온큐의 경우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23만 3천 달러의 매출을 얻었는데요. 이러한 매출액에서 여기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온 것이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으로 지금 그로스 프로핏은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는 매출액보다 나가는 원가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진율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온큐의 펀더멘털은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이온큐의 밸류에이션은 EV 세일즈 기준으로 487에 육박합니다. EV 세일즈 멀티플은 PS 멀티플에서 현금과 부채를 감안한 멀티플이므로 숫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준이 2022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부실한 종목을 대상으로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온큐에 투자한다면 단타로 접근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바로 디지털 철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철빈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철빈의 밸류에이션은 2020년 16%, 2021년 111%, 2022년 286%, 2023년에는 34%, 그리고 2024년에는 3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보여주는 PS 멀티플은 5.45로 앞으로의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철빈이 앞으로의 매출액 성장률과 맞게 7.98의 PS 멀티플을 기록해준다면 지금의 위치에서 약 86.7% 정도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이 위치까지 올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 기업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대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미래의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PS 멀티플 TTM 그리고 PS forward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S TTM 멀티플은 6.97로 아까 그림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림에서는 이렇게 blended PS ratio이므로 여기서는 약간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PS 멀티플은 TTM 기준으로 6.97인 반면 PS forward 멀티플은 4.39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디지털 철빈의 매출액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것을 점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철빈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평균 PS 멀티플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난 5년 동안 디지털 철빈이 보여준 평균 PS forward 멀티플은 이렇게 4.91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보여준 멀티플은 4.30이기에 5년 동안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이렇게 12.37%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PS TTM 멀티플, EV Sales TTM 그리고 EV Sales Forward 기준으로 봐도 5년 평균 멀티플 지표 대비해서 지금은 저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디지털 철빈의 실적이 5년 동안 꾸준한 상승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5년 동안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디지털 철빈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업이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멀티플은 5년 평균 멀티플보다 낮으면은 그것은 이 기업이 보여준 실적을 시장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출과 매출 총이익을 보면요, 2021년 3분기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1년 3분기의 실적만 해도 310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프로포마 기준으로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포마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이 2021년 3분기 실적 310밀리언 달러는 디지털 철빈이 다른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여
만들어낸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액 net revenue입니다.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3분기에는 인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래는 191년 달러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나왔을 텐데 만약 2020년 3분기에 인수를 했었던 상태였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191년 달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매출끼리의 비교가 되겠죠. 그리하여 311년 달러라는 매출액을 이렇게 부서별로 쪼개서 나눠 본다면은 on-device media에서는 73% 정도의 매출 승률을, ad colony에서는 19%의, 그리고 파이버에서는 93%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단지 2021년에만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우상향시켜온 기업입니다. 딱 한 가지 오게티를 꼽자면은 그것은 바로 그로스 마진인데요. 과거의 그로스 마진은 이렇게 30% 말에서 40%로 왔다 갔다 했으나 최근 마진율은 30%로 제법 마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터빈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어쩌면 그로스 마진이 과거 대비해서 가장 낮은 마진율을 보여주었던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30%의 마진율을 보여주려는 법은 없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핸드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갔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에 비해서 높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밝혀진 디지털 터빈의 3년에서 5년짜리 계획에 따르면 매출액은 지금의 4배인 4 빌리언 달러, EBITDA는 지금의 5배인 1 빌리언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얻으려면 디지털 터빈은 그로스 마진을 30%에서 35%까지 높여서 매출 승률 25%에서 30%를 꾸준히 갱신해 얻을 수 있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터빈이 과연 매출 성장률 30에서 35%를 꾸준히 갱신하면서 마진율까지 35%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터빈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싱글 탭 제품을 통해서 가능성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싱글 탭이란 사용자가 핸드폰을 이용하는 도중에 싱글 탭에 담긴 광고를 선택하면은 굳이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 스토어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년 전에만 해도 싱글 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제로였다면 단 12개사의 고객들만으로도 100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터빈에 의하면 디지털 터빈의 목표는 151개의 고객들을 수주하여 1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1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실 Appreciate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싱글탭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Appreciate를 인수하면서 싱글탭이 앱을 설치하는 데 전환되는 비율이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사실 싱글탭이 광고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 앱이 등재가 되고요. 고객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광고주들은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Cost per Instal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싱글탭의 경우는 굳이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Cost per Installation이 50%에서 80%까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싱글탭이 좋은 미래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바로 Ad Colony 인수에 있는데요. Ad Colony는 광고 네트워크와 그것에 관련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광고주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전 세계 1.5 빌리언 monthly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싱글탭 기술을 크로스셀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탭을 통해서 디지털 터빈이 장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그 이외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의 수익 구조 중 하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핸드폰 제조사들과 사전적으로 협업하여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광고주들의 앱을 다운받게 한다거나 이미 사전적으로 앱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다운로드 되어 있게끔 하도록 해서 핸드폰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터빈은 AT&T, 버라이즌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핸드폰 OEM사인 삼성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총 40여 개의 파트너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터빈에 의하면은 디지털 터빈은 삼성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갈 것이며 이미 브라질에서 만들어지는 핸드폰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확장했고 이제는 유럽까지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약 7억 5천여 개의 핸드폰에 디지털 터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요.
약 3년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꿔나간다고 봤을 때 광고 수익 또한 세마이 리커링 형태로 매출이 꾸준히 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IDFA에 관련된 업데이트 또한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얻는 기업이라면은 애플의 OS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IDFA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IDFA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고객들의 정보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애플이 IDFA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음으로써 고객들이 오프를 했을 때 광고주들은 그 해당 고객에게 걸맞은 맞춤형 광고를 게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매출을 얻는 디지털 철빈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닝콜에서 디지털 철빈의 CEO에 의하면은 IDFA의 변화에 따른 타격은 전체 매출액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에 의한 IDFA 변화는 디지털 철빈에게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온큐 그리고 디지털 철빈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기업을 봤을 때 이온큐는 아직 펀더멘털이 굉장히 부족한 기업인 반면 디지털 철빈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향의 매출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높은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으면 물론 논갭 기준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까지의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갭과 논갭의 차이는 수업 때 다루었으니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철빈의 펀더멘털은 다른 빅테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주가 성장의 모멘텀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종목의 분석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